안녕하세요. 성형외과 전문의 이경목입니다. 그 학술적인 내용, 뭐 쌍꺼풀이니 코니, 뭐 리프팅이니 눈밑 지방 재배치니 이런 내용보다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해요. 근데 제가 보면은 제 개인 영상 일부 영상은 그러니까 댓글 제안을 했는데 왜 댓글 제안을 했냐면은 제가 뭐 이렇게 성형에 대한 얘기도 안 했는데 가끔 댓글을 보면은 계속 뭐 성형 얘기하고 제가 조금 쑥스럽게도 막 저에 대한 막 찬양을 많이 하시니까 왠지 걔가 무슨 이거를 뭐 그거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좀 그래가지고 일부러 좀 닫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진짜로 제 개인적인 그 개인 이 영상은 그런 성형 그쪽이라기보다는 이제 일반적인 생각, 제가 갖고 있는 생각, 뭐 철학,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거니까 가급적이면은 막 댓글에 물론 뭐 부정적인 댓글도 있겠지만 막 너무 막 이경모는 최고 막 이런 거는 조금 제가 보기 민망해서 좀 닫았거든요. 일부 영상만. 그래서 그거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. 오늘의 주제는 제가 이제 저희 성형외과 그 전문의들 모임이 있어요. 거기서 이제 댓글 그 게시판 글을 보다가 요즘에는 성형에 관련된 그 성형 소비자들이라고 하죠. 결국은 성형외과 환자인데 그분들이 이제 성형외과를 고를 때 일반 병원과 달리 그 마치 막 배달의 민족과 같은 그런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잖아요. 뭐 강땡 언니도 있고 독도 있고 뭐 성형 카페 뭐 여땡도 있고 뭐 하여튼 많아요. 너무 많은데 과연 그런 사이트를 우리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? 되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뭐 일반 뭐 환자들이나 뭐 병원을 이용하려는 분들은 되게 좀 유용하다. 이걸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볼게요.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일단은 부정적이에요, 대부분. 왜냐면은 저희는 성형외과 의사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어떤 의사 면허를 시험을 보고 이제 의사가 된 사람들인데 저희가 자꾸 왠지 그렇게 뭐 이렇게 어떤 저희가 정기적으로 돈을 내고 뭐그 카페에 입점을 해서 환자를 유치해야 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왠지 우리가 병원이 아니라 음식점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거 볼 때마다 약간 제가 좀 자괴감에 빠지거든요. 그래도 우리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사람들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진짜 상업적인 측면만 좀 부각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형외과 전문 선생님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. 일단 예를 간단히 몇 개만 들어볼게요.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CCTV 같은 거 의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막 흉부외과 의사나 신경외과 의사들이 왜 반대하는 줄 아세요? 그러니까 솔직히 저희 병원에 CCTV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. 수술방, 지금 상담실도 있고 다 설치되어 있어요. 저희 병원 입장에서는 솔직히 CCTV 설치하는 게 좋아요. 왜냐면은 저희는 뭐 대리술 같은 거 안 하고 했는데 환자가 이제 뭐 술 마취 해가지고 기억이 없으면 혹시 이거 뭐 대리술 한 게 아니냐 하면은 우리 뭐 다 촬영한다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성형외과 입장에서는 CCTV 하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. 대리술 안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. 근데 흉부외과나 신경외과나 이렇게 응급수술 막 진짜로 막 촌각을 오가는 그런 상태에서 의사들이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데 CCTV가 있어서 만약에 그 환자들이 나중에 의료적으로 약간 뭐 생명이 조금 안 좋아지거나 상태가 더 안 좋아졌을 때 만약에 그 보호자가 재판을 걸었을 때 그 CCTV가 재판의 어떤 근거 자료로 사용된다면 의사 입장에 굉장히 부담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CCTV가 이제 합법화가 된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흉부외과나 신경외과 의사들이 중환은 안 받으려고 할 거예요. 왜냐? 했다가 환자가 사망하게 되면은 계속 법원 왔다 갔다 그래야 되고 CCTV에서 만약에 의사도 사람인지라 해야 할 거를 깜빡하고 놓치거나 그러면 그게 또 본인을 올감할 수 있거든요. 그러면은 가장 최선은 뭐예요? 중환을 안 받는 거죠. 그러면은 진짜로 우리나라의 응급한 환자들은 어떻게 될까요? 계속 응급차 타고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. 그거는 제 생각에는 비극입니다. 근데 성형외과 갑자기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CCTV 얘기가 나왔냐면은 성형외과 그 성형수술 하는 사람들 의사예요.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. 물론 실수가 반복되면 그 병원 망해야 되죠. 그건 의사 자격이 없으니까. 근데 10개를 했어요. 근데 한 개가 예를 들어서 환자가 잘못됐어요. 근데 뭐 정말 큰 잘못이면은 당연히 그것도 법원을 가야 되고 법적 다툼이 있어야 되겠지만 미묘한 잘못을 했어요. 예를 들어서
쌍꺼풀 했는데 눈매 교정이 한쪽이 조금 덜 됐어요. 근데 그 사람이 그런 후기 카페나 어떤 앱에다가 올려가지고 내가 이 원장 골탕 먹여야지 하고 후기 사진을 올릴 때 눈을 억지로 막 이렇게 오히려 과하게 짝짝이 된 것처럼 좀 조절해가지고 만약에 후기를 올려버린다면은 대부분의 댓글 들어보면은 의사 편이 아니라 환자 편이에요. 그 병원 어디예요? 뭐 하며 하면서 그 병원을 아예 망가뜨린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그 의사는 그 환자 그 예를 들어 눈매 교정 0.5mm 그 차이 때문에 병원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정말 그 의사 입장에서는 그 카페나 그 앱이 정말 원망스럽겠죠. 근데 사실은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.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고 그것 때문에 막 진짜 변호사도 쓰고 근데 그 환자는 앙심을 품었기 때문에 계속 댓글을 올리고 막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원장들은 그런 약간이라도 위험할 수 있는 수술은 안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굉장히 그 성형수술을 그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. 눈매 교정이나 이런 분들은 그분은 이제 의사들도 그분의 교과서를 가지고 막 공부하고 막 그랬어요. 근데 이런 식으로 조금의 부작용도 이제 막 인터넷에 확 퍼지게 되면은 옛날에 그 먹거리 엑스파일 그런 것처럼 이 무슨 PD가 뭐 해가지고 무슨 사업 뭐 이렇게 음식점 뭐 요구르트인가 뭔가 해가지고 뭐 그때 마에 뭐 카스테라도 망하고 막 그런 적 있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요즘엔 유튜브나 인터넷이 너무 발달됐기 때문에 특히 유튜브 그런 식으로 완전히 매장당할 수가 있어요. 근데 그 원장님 그렇게 의사들이 그분의 교과서로 배웠다고 하는 그 원장님도 당연히 고난이도 그러니까 눈이 완전히 망가진 환자들이 많이 갈 수밖에 없죠. 그러면은 당연히 그 수술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실패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. 그 원장님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워낙 눈이 망가진 눈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도 훨씬 높을 수밖에 없어요. 근데 그런 분들이 인터넷이나 앱이나 이런 데 후기 카페에다 하나 유명한 데 했는데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그 원장님 또한 타격을 입고 병원을 접을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계속 그런 경험하면 어떻게 됐어요? 아, 나는 더 이상 그런 난이도 있는 수술은 안 하겠다. 그럼 뭐만 해요? 뿌띠, 보톡스, 필러. 왜냐면 그게 정신적으로는 본인 정신적으로 너무 좋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술을 많이 포기할 수밖에, 그러니까 어려운 난이도, 남들이 안 하려는 수술을 이제 나도 안 할 수밖에 없고요. 저 또한 그래요. 이제 이렇게 앱이 많이 발달하고 후기 성형 막 올라가고 남들에 대한 비방이 이렇게 막 자유로운 이 시대에서는 저도 솔직히 어려운 환자 오면 옛날에 이런 앱이나 이런 게 발달이 안 했을 때는 저도 막 좀 도전의식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. 저도 뭐 자신 있으니까 하게 하겠죠. 근데 요즘에는 이런 앱들이 발달하니까 솔직히 좀 두려워요. 했다가 만약에 실패했을 때 저도 사람인지라 이 사람이 인터넷에 글을 쓰면은 어떡하지? 그러면 또 막 이제 또 저도 이제 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지고잉을 막 하게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이제 성형외과 원장님들이 이런 앱이나 카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고 또 부정적인 이유는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후기 같은 거 있잖아요. 후기도 사실은 이제 성형 광고 중에 하나예요. 실제로 정말로 그 그 경력이 오래되시고 소개로 오시는 분들은요. 소개로 그 운영되는 그런 병원은요. 후기 없습니다. 후기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만들어내기 마련이거든요. 뽀샵을 할 수도 있고 10명을 했는데 딱 2명만 잘 된 병원도 그 2명만 후기를 내세우면 잘 된 병원이 되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후기 카페나 후기 앱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걸만 보고 병원을 선택했을 때는 오히려 안 좋아 오히려 더 이제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요즘에 성형 광고를 보면 좀 성형 광고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병원을 개업을 할 때 제가 인지도가 없어요.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인지도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나 이제 개업을 하려고 해요. 그러면 나를 알려야 되잖아요. 그럴 때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게 이제 후기 앱이나 카페거든요. 그러면 어떻게 올리냐면은 광고하시는 분께서 그 막 새로 개업하려는 그 병원 예를 들어서 뭐 이경목 성형외과다 했을 때 이제 이경목 성형외과에 대해서
좀 알리고 싶은데 어떻게 알릴까? 요즘에 새로운 게 뭐냐면, 요즘도 아니죠. 몇 년 전부터 했을 건데, 원래 조금 인지도가 있던 병원이랑 그 새로 개업하려는 이경목 성형외과랑 같이 엮어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후기를 올리는 거예요. 유명한 A병원, 유명한 B병원, 이제 막 개업하려는 이경목 성형외과 해가지고, 제가 이번에 성형을 하려고 하는데, A병원과 B병원과 이경목 성형외과를 알아보고 있어요.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러면 댓글 작업하는 거예요. 이경목 성형외과 뭐 괜찮아요.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은 A와 B 성형외과는 이미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A 성형외과 검색 많이 할 거예요. 그러면은 따라서 이경목 성형외과도 같이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하기 때문에 그럼 사람들은 그거 보면 어떻게 됐어요? 이경목 성형외과도 A와 B 성형외과만큼 유명한 병원이네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하더라고요. 참 요즘에 사람들이 머리가 되게 좋아요.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글쎄요, 너무 이제 뭐 제가 성형 카페나 후기 앱이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로 조금 부정적인 게 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걸 이용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그런 카페나 그런 앱들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이경묵 성형외과 전문의였고요.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다음에 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